당뇨 때문에 칼국수, 떡국, 수제비를 포기하셨다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채소 하나만 챙기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설날째 진료실에 오신 72살 김순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설날에도 떡국을 못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서 떡국 먹는데 저 혼자만 밥에 나물 반찬 먹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는 애 떡국 안 먹어? 하고 물어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 600만 명이 겪는 현실입니다. 혈당 때문에, 당뇨 때문에 떡국도, 칼국수도, 수제비도 평생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떡국 한 그릇 나눠 먹는 소박한 행복조차 빼앗긴 채 살아가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떡국, 칼국수, 수제비 드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채소를 제대로 챙겨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 방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김순자 할머니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지난 추석에는 온 가족과 함께 송편도 드시고 칼국수도 드셨습니다. 혈당은 어떻게 됐냐고? 식후 혈당이 오히려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서 당질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떡국 한 그릇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이 천천히 낮게 오를 수도 있고 급격하게 치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떡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한다. 밀가루 음식은 독약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입에도 대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겁니다. 떡국이나 칼국수 같은 음식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듯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 수 있다면 혈당도 천천히 그리고 낮게 오르겠죠.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비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떡국이나 칼국수를 먹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특정 채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채소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이 음식들에 어떤 재료를 추가하면 혈당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실제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안전한 식사의 기초자. 여러분, 서로는 이제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규칙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떡국도, 칼국수도, 수제비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게 먹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당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규칙 1. 식사 15분 전 반드시 생양배추 100g을 먼저 드십시오. 100g이 어느 정도냐고? 손바닥 크기의 입으로 한 장 반 정도입니다.
그냥 물에 씻어서 우적우적 씹어 드시면 됩니다. 맛이 없다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15분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줍니다. 왜 양배추를 먼저 먹어야 할까요?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생양배추 100g에는 식이섬유가 2.7g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서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떡국을 드시면 떡 속의 탄수화물이 입에서부터 분해되기 시작해 이를 거쳐 소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빠를수록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먼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양배추 속 식이섬유가 이와 소장에서 끈적끈적한 젤 형태의 망을 만듭니다. 이 망이 탄수화물이 장벽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여러 개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차가 과속 방지턱을 만나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듯이 탄수화물도 식이섬유라는 방지턱을 만나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도 완만하고 낮게 오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에는 식이섬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 설포라판은 혈전, 피떡,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 합병증이잖아요. 양배추가 이것까지 예방해 주는 겁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이벽을 보호하는 비타민 U도 풍부합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양배추를 먼저 드시면 이 점막이 보호되어 속도 편안해집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규칙 2. 떡국이나 칼국수를 드실 때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반드시 곁들이십시오. 브로콜리는 전날 저녁에 미리 삶아두시면 편합니다. 양은 한 송이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배추처럼 식사 전에 먼저 드시거나 국과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가 왜 중요할까요? 국제학술지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에 풍부한 설포라판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브로콜리 섭취 그룹은 공복혈당이 3.6에서 7.2mg/dl까지 감소했으며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었습니다. 공복혈당이 7mg/dl나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당뇨약 하나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저 브로콜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브로콜리 역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생 브로콜리 100g에는 3.1g, 삶으면 4.3g으로 양배추보다 더 많습니다. 즉,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더욱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확실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설 명절에 떡국을 드실 때 평소처럼 식전에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먼저 드셨어요. 그리고 식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니 140mg/dl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200은 가뿐히 넘었을 텐데 말이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울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정말 떡국 먹어도 되는 거 맞죠?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음식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15분 전, 양배추 100g 먹기,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곁들이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 친구,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식탁에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2부, 똑똑하게 조리하는 법, 이제 세 번째 비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 3, 떡국, 칼국수, 수제비를 끓일 때 버섯을 듬뿍 넣으십시오. 특히 새송이버섯이 좋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떡 개수의 2배 분량만큼 넣으세요. 떡을 10개 넣으셨다면 새송이버섯은 20조각을 넣는 겁니다. 버섯일까요? 서울아산병원의 당뇨식 레시피에 답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떡국 레시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새송이버섯을 떡 모양으로 잘라 함께 넣는 것입니다. 식감과 색이 떡과 비슷해서 떡의 양은 줄이면서도 푸짐한 한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섯의 가장 큰 장점은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새송이버섯 100g은 고작 32kcal입니다. 팽이버섯은 28kcal로 더 낮습니다. 그런데 떡 100g의 칼로리는 얼마일까요? 무려 200kcal가 넘습니다. 떡 5개 먹을 칼로리로 버섯은 20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는 부르고 칼로리는 낮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버섯의 진짜 비밀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지질대사를 개선해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당 조절 효과까지 있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버섯 균사체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지에게 버섯을 먹인 후 혈당 변화를 관찰했더니 먹지 않은 지보다 혈당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떡국에 새송이버섯을 듬뿍 넣으면 떡의 양은 줄이면서 포만감은 유지하고 혈당 조절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칼국수에는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을 함께 넣으세요. 수제비에는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 넣으면 감칠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규칙 4. 이것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떡국에는 계란 지단과 소고기를 올리세요. 칼국수에는 닭고기나 바지락을 넣으세요. 수제비에는 멸치 육수에 계란을 풀어 넣으세요.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대한당뇨병학회는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합니다. 단백질은 이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 배출이 느려지면 탄수화물이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져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서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이 배출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전분질 채소의 혈당 영향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즉, 똑같은 떡국 한 그릇을 먹어도 계란과 고기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떡국 끓일 때 고기를 아끼지 마세요. 소고기 4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고기 양념에 재워 볶아두었다가 고명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계란도 1개는 꼭 넣으십시오. 지단으로 붙여 올리거나 그냥 풀어 넣어도 좋습니다. 규칙 5. 양 조절. 아무리 양배추, 브로콜리, 버섯, 단백질을 다 챙겨도 떡이나 면의 양 자체를 조절해야 합니다.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뭐냐고? 떡국이라면 떡 개수를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평소 20개를 드셨다면 10개만 드시고 대신 새송이버섯을 20조각 넣어 양을 채우는 겁니다. 칼국수나 수제비는 면이나 반죽 양을 밥 3분의 1 공기 분량, 약 70g으로 제한하십시오. 대신 애호박, 양파, 버섯을 듬뿍 넣으세요. 한건강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칼국수에 애호박과 양파를 많이 넣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버섯을 듬뿍 넣기. 단백질은 필수. 떡과 면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기. 일부에서 말씀드린 양배추, 브로콜리와 함께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정말로 혈당 걱정 없이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3부, 매일의 실천 계획 및 Q&A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어두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설날 같은 명절에 떡국을 드실 때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십시오. 15분쯤 뒤 미리 준비해 둔 생양배추 100g, 손바닥 크기 한 장 반을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 드세요. 양배추가 없다면 삶은 브로콜리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최소 10분 이상 씹으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5분을 더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소화기관에 먼저 자리를 잡는 시간입니다. 이제 떡국을 드시면 됩니다. 떡은 팡소의 절반만, 대신 떡 모양으로 썬 새송이버섯을 듬뿍 넣으세요. 계란 지단과 소고기 고명도 올리고 시금치나물 같은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칼국수를 드실 때 식사 15분 전 삶은 브로콜리를 먼저 드세요. 칼국수를 끓일 때 면의 양은 줄이고 애호박, 양파, 팽이버섯, 느타리버섯을 듬뿍 넣으세요. 여기에 바지락이나 닭고기를 추가해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국물은 짜지 않게 간을 하고 김치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수제비를 드실 때 식사 전에 양배추를 쌈처럼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세요. 수제비에는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 넣고 멸치 육수에 계란을 풀어 넣으세요. 수제비 반죽의 양은 밥 3분의 1 공기 분량으로 제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선생님,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먹으면 배가 불러서 떡국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방법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포만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떡이나 면을 덜 먹게 되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떡국의 맛과 즐거움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떡의 양이 줄어도 새송이버섯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국물 맛은 여전히 좋으니까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은 이렇게 먹으니 오히려 속이 더 편하고 식후에 졸리지 않아 좋다고 하십니다. 질문 2. 버섯은 어떤 종류든 상관없나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버섯이 좋습니다. 새송이, 팽이, 표고, 느타리, 양송이 모두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다만 요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떡국, 떡과 식감 및 모양이 비슷한 새송이버섯이 가장 좋습니다. 칼국수, 국물과 잘 어우러지는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 좋습니다. 수제비, 깊은 감칠맛을 내주는 표고버섯이 최고입니다. 여러 버섯을 섞어서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도, 맛도 더 풍부해집니다. 질문 3. 혈당이 정상인 사람도 이렇게 먹는 게 좋나요? 물론입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 체중을 5에서 7%만 감량해도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습관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하시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시작이나 숫자 1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저도 함께 할게요. 저도 오늘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한마디씩만 남겨주셔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이 따뜻한 응원의 장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론, 당신의 행복을 되찾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떡국, 칼국수, 수제비를 드시기 15분 전,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드십시오. 둘째, 떡이나 면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새송이버섯을 듬뿍 넣어 양을 채우십시오. 셋째, 계란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흔두 살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 설날에 혼자 밥 드시며 가슴 아파하셨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지난 추석이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오셔서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랑 같이 송편도 먹고 칼국수도 먹었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 식후에 혈당 재봤더니 150이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200 넘었을 텐데 할머니 얼굴에 번지던 그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것, 가족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평생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떡국도, 칼국수도, 수제비도 여러분의 식탁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떡국 한 그릇 나눠 먹는 그 소박한 행복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